자, 여러분,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, 즉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,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5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. 국민주권의 원리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헌주의의 원리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력분립의 원리,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방자치의 원리, 그 다음에 5번째가 국민자치의 원리, 이렇게 총 5가지를 배울 텐데, 자, 실질적으로는 3가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앞에 그 3가지, 여러분, 자, 국민주권의 원리, 입헌주의의 원리, 그 다음에 권력분립의 원리, 이 3가지가 작동하는 게 민주주의다. 일단,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,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게 지방자치와 국민자치니까요. 그것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국민주권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민주권의 원리는요, 어렵지 않아요. 그렇죠, 여러분? 민주주의는 당연히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? 자, 그래서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거고요. 자, 어렵지 않은데 포인트만 좀 보겠습니다. 자,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예요. 어렵지 않죠, 여러분? 자,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공화국이란 말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결정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. 그 다음에 2항에 이제 국민주권 원리가 천명되고 있습니다. 자,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대요?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즉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, 배웠죠 앞에서,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. 자, 됐고요. 자, 간단한 내용이에요.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. 입헌주의 원리. 자, 입헌주의 원리는 여러분이 조금 그러니까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한다. 그게 바로 민주정치다.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. 입헌주의 원리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법치주의의 원리와 비슷한 개념이다.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법 중에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거든요. 근데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한다는 말이나 전체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말이 거의 똑같은 말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네요. 그쵸? 제가 입헌주의는 법치주의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쵸? 자, 그 다음에 입헌주의라는 말은 헌법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통치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,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위임한 권리인데 그 위임한 권리를 가지고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.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요 법치주의는 뒤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. 그거는 이제 뒤에서 법치주의에서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할 때의 이 입헌주의는 제가 법치주의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, 특히나 그 법치주의 중에서도 여러분 실질적 법치주의 의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권력분립의 원리인데, 요게 중요해요. 권력분립의 원리가 중요하겠습니다. 요거는 중요하니까 또 한번 필기로 정리를 해보고, 자, 필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권력분립. 자, 권력분립은요, 자, 권력이 나눠졌다라는 얘기잖아요. 권력이 나눠졌다.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여러분 권력 분립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일단 권력 분립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. 효율적인 거는 독재가 가장 효율적이에요.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. 권력 분립은 좀 귀찮죠. 어떻게 보면 권력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귀찮고 복잡한 일이 될 수가 있겠지만, 권력이 남용되고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조치, 즉 어쩔 수 없는 조치다,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권력 분립은
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. 하나는 권력 분립의 이론, 그다음에 권력 분립의 형태.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, 먼저 이론을 중심으로 권력 분립을 봤을 때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사회계약설에서 로크 설명드리면서 유일하게 로크가 권력 분립론을 주장했다. 사회계약자 중에서요.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로크가 주장하는 권력 분립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권 분립론 이렇게 얘기합니다. 누구라고요?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프랑스의 몽테스키에라는 학자가 있습니다. 그가 이제 지금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력 분립은 사실은 상권 분립이죠. 상권 분립을 주장한 사람은 몽테스키웨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권 분립론은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. 권력을. 그래서 입법권과 집행권, 입법권과 집행권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다. 근데 사실 집행권이 이제 행정권과 사법권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겠죠. 자, 그리고 상권 분립은 입법권은 생략할게요. 입법, 행정, 사법. 이렇게 세 가지로 권력은 나눠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론입니다. 그 다음에